강사님 소개를 드릴 텐데, 강사님은 이제 프로필을 우리 봤겠지만, 펜텍에 근무하시는 분들 관련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개발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개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안인증팀, 네. 보안인증팀에 이제 선임연구원으로 이제 근무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듣기는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관련된 이제 개발 기법, 혹은 이제 그 중에서 보안 이야기도 나오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듣는 자리를 이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선주 선임연구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재직 중인 양선주 선임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말에도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강의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정확히는 2011년부터 15년 한 8월까지 계속적으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엔지니어, 즉 개발자로 생활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사실은 회사가 조금 이제 없어졌어요. 지금 강의를 하면서 도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중간에 이제 없어지면서 제가 이제 새로운 제2인생의 이막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제 인터넷진흥원이라는 보안 전문 기관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을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사이버 대학교 같은 경우에 특징적으로 또 이제 그 현업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다고 들어서 강의 내용을 조금 이게 좀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오히려 이제 진짜 필드에서만 좀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다소 와닿지 않더라도 일단 뭐 추후에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서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뭐 강의 끝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네, 그럼 바로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주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이제 모바일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들어가기 모바일 프로그래밍이 뭔지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좀 현재 이제 필드에서 이제 사실 스마트 제조라든지 이제 좀 안드로이드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어플리케이션 밑단에 이제 구조가 있어요. 일종의 뭐 아키텍처겠죠. 네, 그쪽에 이제 좀 간략적인 개요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프로젝트라든지 이제 현업에서 좀 도움이 되실 아이디어 같은 것들 좀 접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바야흐로 2010년, 11년도에 이제 사실 모바일 프로그래밍이 갑자기 과거에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 문자만 하던 그 사실 그렇게 이제 큰 사용성이 없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확 이렇게 사실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스마트폰까지 같이 이제 보급이 파급적으로 이게 배포가 됐었죠. 네. 그래서 사실 단순히 이제 통화만 했다가 이제 그때만 해도 사실 3GPP였어요. 3G라는 현재 G라는 게 뭐 제너레이션인 거 아시죠? 당시에는 규격이 통일화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각 제조사별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조사별로 디펜던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폰이 아닌 그 이전에 피처폰이라고 기억나세요? 과거에 이렇게 피처폰. 네, 그렇죠. 피처폰들이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됐던 거예요. 피처폰들이.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네이티브에서 이제 TTA라고 표준협회라고 있는데, 이 표준협회에서 이제 기술 개발을 이제 통일을 해서 자꾸 이제 사실 통신 기술이 다르고, 뭐 어디에서는 그때 많았잖아요. 뭐 어디에서는 뭐 L사가 안 터져, 어디에서는 S사가 안 터져. 그게 사실 다 3GPP라는 국제 규격을 맞춘 제조사들이 그 3G 규격을 통해서 스마트폰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피처폰을 이제 개발하던 그 바야흐로 이제 춘추 전국 시대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도 사실 브루라는 걸 나중에 한번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네, 브루라는 것은 그 사실 이제 알뜰폰이라고 이제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형 마트 같은 데서 이제 싸게 보급형으로 좀 과거에 좀 남았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다시 재개발을 해가지고 사실 좀 그 하드웨어 재생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브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퀄컴이라고, 지금 이따 이제 구조를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모뎀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뎀 칩을 만드는 제조사. 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잘 모르고 계시지만, 퀄컴 같은 이제 사실 뭐 포팅 가이드도 굉장히 많이 배포가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퀄컴과 통신을 하시면 스마트폰에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퀄컴사에서 이제 배포하는 SDK,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 이제
디벨로퍼 키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개발자들이 접할 수 있는 거.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마지막 차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위피로 통일을 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이게 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갑자기 4G, 흔히 아시는 이제 롱텀 에볼루션, LTE가 갑자기 배포가 되면서 통신 기술이 빨라지니까 스마트폰으로 뭘 해도 이용자 입장에서 편리한 거예요. 문서에 사실 제 그 소비만 했다가 문서의 생산까지도 스마트폰에서 통해서 급할 때 하잖아요. 막, 어떻게든. 네. 이 부분이 이제 사실 계약적인 개요입니다. 사실 3G에서 4G로 넘어갔을 때 일종의 큰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스마트폰이 갑자기 보급이 됐고, 네,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모바일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들이 확 이슈가 됐다. 이 정도만 사실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가 2008년도에 사실 이제 구글에서 과거에 이제 사실 타사에서 개발했었는데 구글에서 인수를 했고요. 이제 좀 그 웹에서 좀 정리가 잘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핸드폰을 포함하면 사실 안드로이드 자체는 요즘에 이제 태블릿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IoT라고 하죠. 또 아니면 가전 등에도 다양하게 접목이 되고 있어요. 뭐 광고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계시면 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일반 가전에도 지금 많이 탑재가 되고 있고, 현재로서도 구글이 중심이 된 완벽하게 개발 오픈형, 그러니까 어떤 소스도 쉽게 접하실 수가 있고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안드로이드 자체가 뭐 인간을 닮은 뭐 일종의 요즘 AI라고 사실 앞선 그 명사님 강의에서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렇죠. 요즘 또 AI나 뭐 IoT가 굉장히 대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안드로이드 구글사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패드도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해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제가 한 경험이 안드로이드고, 안드로이드가 왜 갑자기 좀 이렇게 보급이 됐고 많은 개발자들이 선호를 하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가장 컸죠. 어떤 개발자들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았다. 그리고 자바의 문법을 초기에는 70% 이상을 이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자바 개발자들은 바로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수가 있었어요. 구조만 알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기반이라는 건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기기 하드웨어 위에 올라가 있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사실 이제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배포가 해왔고 공유 사이트가 만들어진 이제 리눅스, 사실 이 오픈소스라는 최대 장점은 여러 개발자들이 공유하면서 점점 더 진화하는 거거든요. 폐쇄적이지 않고 더 오픈되어 있고 소스들이 다 개방이 되어 있고 라이센스만 좀 조심하면 언제든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공유화돼서 우리 안드로이드에 더 특화되게끔 리눅스도 이제 사실 쉽게 말하면 받쳐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았다. 바로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수 이제 개발할 수 있었던 좋은 수단이 됐고요. 또 많은 확장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요. 아까 말씀드린 뭐 퀄컴에서 제공하는 뭐 개발 툴kit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양한 센서들을 기반으로도 동작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요즘 이제 모든 이제 유행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다 쉽게 개발이 가능합니다. 사실 웹에서 3D 구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사실 뭐 표 하나 그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안드로이드는 이미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제공이 돼요. 쉽게 말하면 그 라이브러리만 장착을 한 다음에 개발하면 원하는 어떤 것을 쉽게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요는 좀 재미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스킵을 할게요. 이제부터가 좀 시작인데, 안드로이드 이제 구조입니다. 구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리눅스 커널 기반, 사실 여기는 개발자들이 많이 접근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전원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카메라 다 이제 그 센서 기반의 아니면 하드웨어 기반의 안드로이드에 탑재되어 있는 기기에 굉장히 이제 디펜던시가 강하기 때문에 그 기기에 정말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것인지 사실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딱히 건드릴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위로 올라가는 많은 이제 라이브러리,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뭐 서페이스라든지 미디어, 그러니까 다양한 또 활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C++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이티브 언어로. 그리고 이 위가 파란색이 말 그대로 아까 자바, 안드로이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드로이드 런타임이라고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소스 코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고 그 달빅이라는 가상 머신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컴파일을 하거든요. 컴파일을. 2005년도만 해도 이 달빅 머신이 이제 컴파일을 했고 당시에 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그 지트 기반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는 이제 빠른데 사용할 때 소스 코드를 이제 컴파일 해버리기 때문에 좀 메모리도 많이 잡아먹고 실행 속도도 많이 느리고 당시에 이제 발열도 굉장히 빨랐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계속적으로 크랙을 주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하드웨어를 이미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C도 마찬가지예요. 노트북도 발열 문제 해결 안 되면 결국은 마모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달빅이라는 어떤 그 가상 머신 컴파일러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메모리를 부하를 사실 이제 그 실제적인 스마트폰의 부하를 굉장히 많이 줬다가 결국 해결을 했죠. 또 바로 2006년도에 그 AOT 기반의 이제 아트라고 하고 있는 요즘엔 사실 아트라고 하는 어떤 가상 머신을 통해서 그거는 설치 시점에 이미 컴파일을 해버립니다. 설치. 그러니까 사실 하드웨어 용량은 많이 먹고 있지만 실제로 성능 면에서나 메모리를 많이 이제 부하를 야기시키지도 않고요. 바로바로 또 실행이 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모리 측면에서는 훨씬 더 개선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뒷단에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또 기술을 해놨는데요.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면 어플리케이션은 말 그대로 지금 이제 흔히들 개발자들이 다 이제 배포하고 구글 플레이어에 올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어플리케이션 이제 프레임워크, 이제 안드로이드의 프레임워크라고 많이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필요한 API를 개발자들이 개발해서 부분 빌드로 넣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많이 또 제공되는 일종의 구조입니다. 구조. 런타임도 방금 이제 말씀드린 뭐 달빅 위주의 그 컴파일러, 가상 머신 위에 컴파일러가 있었던 건데 그것도 이제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 멀티태스킹 환경까지도 더 확고하게 좀 개선이 된 부분이 있고 라이브러리의 네이티브 언어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린스 커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뭐 메모리 관리라든지 스레드,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스택 전원까지. 당시 초기 안드로이드는 전원 그 안드로이드에 대한 그 사실 지금이야 이제 다시 시작을 많이 누르시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없었고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오픈 소스로 링스 기반의 이제 다양한 커널들이 개발이 되면서 특허를 내려고 했다가 이미 오픈 소스로 개발이 돼서 특허를 내지 못했다는 여담이 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히 안드로이드 개요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이제 사실 프로그래밍 개발자라면 한 번씩 궁금해서 그리고 재미삼아서 이제 방문하는 이제 티오의 사이트인데 엊그제 10월달입니다. 2019년 10월달에도 역시 자바, 아까 말씀드린 뭐 많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한 스마트 기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다양한 이제 가전들이 자바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성이 굉장히 높고 있고요. 높이 있는 걸 책정되어 있는 걸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야 당연히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기타 이제 좀 큰 장비들에 많이 적용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지만 그냥 이 부분은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가 조금 이제 안드로이드 사실 프레임워크의 좀 핵심적인 제가 이제 사실 강의 주제도 처음에 텔레포니 프로그래밍으로 준비를 했다가 조금 그 부분이 너무 이제 좀 편협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좀 국한되게끔 강의가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모바일 프로그래밍으로 준비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강의 좀 교환을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좀 알기 쉽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릴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안드로이드 하시면 사실 안드로이드나 어플리케이션 뭐 프레임워크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릴 라디오 인터페이스 레이어는 사실은 많이 접해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실제로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제조사라든지 벤더사에서 서드파티 앱을 또 뭐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사실 이제 어떤 그 서드파티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좀 업무를 위탁을 주는 거죠. 개발에 대한 위탁을 주는 뭐 그런 이제 회사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릴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사실. 안드로이드 릴은 안드로이드 텔레포니 그 프레임워크에 있는 서비스들과 이제 라디오, 쉽게 말하면은 소켓 통신인데요.
이제 안드로이드 내에서도 통신을 다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애플리케이션이 사실 안드로이드 내에서만 돌아가는 게 거의 없어요. 뭐 게임도 그렇지만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사실은 다 통신을 통해서 통신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제조사에서는 굉장히 좀 특화되게 그 서비스도 많이 테스트하고 로그 체크도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하지만 정확하게는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실체고 계층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면 안드로이드 그 어플리케이션 밑단에 지금 잘 들리시나요? 떼고 한 게 낫나요? 그대로 할까요? 마이크가 잘 들리세요? 아니면?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 그 프레임워크와 쉽게 말하면 그 퀄컴이라는 칩셋 기반의 그 소켓 통신, 그 기반의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발자들은 마땅히 건드릴 게 많이 없기도 하지만 이 구조를 알면 나중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나 나중에 프레임워크 이제 공부하실 때 되게 큰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도 처음에 개발하면서 아직도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개발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많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초록색으로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라디오 데몬이라든지 벤더릴은 이게 또 개발자들이 딱히 건드릴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C와 C++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식으로 배포가 되는 거지, 이제 정말 필요할 때 API를 구현하고 그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거지 사실적으로 여기서 이제 많이 하실 건 없는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면 가장 크게는 이제 폰이 있거든요.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저 역시도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펜텍이라는 제조사, 스마트폰 제조사에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그 위에 통신사들의 요구사항을 맞춰야 돼요. 크게는 3GPP라는 큰 이제 국제 어떤 규격, 통신 규격을 맞춰야 하고, 작게는 이제 그 제조사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 리퀘어먼트들을 다 수용을 해야 저희 폰이 출시가 되고, 한 명이라도 그 폰을 만드는 그 사람 많은 개발사 중에 한 명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페일을 하면 출시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항상 긴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그 릴을 통해서 가장 크게 동작을 했던 부분은 사실 뭐 유심도 있고 뭐 C심, I심, 뭐 와이파이 뭐 많지만 폰을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좀 했던 프로젝트가 S사에서 당시에 이제 제조사 프리로드 앱으로 탑재를 했던 T 전화라고 있습니다. 당시에 T 전화라고 뭐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방송이 찍히다 보니까 특정 그 통신사를 언급하는 게 또 어려워가지고 좀 버벅거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 T 제조사에서는 껍데기,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껍데기만 제공을 하고 요러한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양한 것들에 대한 이제 요구사항을 이제 제시를 했었고, 당시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개발을 착수하고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나서 출시를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T 전화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공부했던 그리고 개발했던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특별히 차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GSM 기반 통신 기술이죠. 라디오의 지원은 포함인데 뒤에서 간단하게 이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릴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릴 데몬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벤더리를 초기화하고 안드로이드 그 텔레포니로부터 모든 서비스들을 발음이 좀 어려운데 솔리시티드 명령을 통해서 벤더릴로 넘깁니다. 뒤에다 다 도식화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벤더릴 같은 경우는 릴 H 이제 C로 개발되어 있는 헤더 파일인 거죠. 헤더 파일에 라디오의 특수성을 포함하는 벤더릴은 이제 모든 통신을 처리할 수 있고, 요거는 또 이제 unsolicited 명령어를 통해서 릴 데몬에 다시 넘기게 됩니다. 이제 콜을 넘기게 되는데요. 도식화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릴을 또 초기화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구동, 쉽게 말하면 핸드폰이 켜지는 시점에 그 셋업을 하는 그 안드로이드 시점에서 이제 텔레폰 스택이랑 벤더리를 초기화하는데요. 이제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릴 데모는 일단 코드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지만, 시스템이 부팅이 되면서 초기화되는 모든 다양한 이제 시스템 레디 값들에 대해서
그 다 읽습니다. 네, 다 릴에서 라디오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소켓 통신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문구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라이브러리를 경로하고 이제 그 릴 데몬의 속성들을 읽어드리는 그런 과정인 거고요. 이제 또 릴 데몬은 벤더 릴 라이브러리를 이제 탑재하고 초기할 때 릴 이닛을 호출하는 데 되는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네요. 뒤에 가서 이제 바로 도식화된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제 릴 데몬이 살아나고 릴 데몬에서 다양한 이제 시스템을 이제 초기화하면서 다양한 함수들도 불러드리고 이제 텔레포니를 활성화시킨다. 네, 여기까지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도식화된 화면으로 아까 말씀드린 네. 릴 솔리시티드 메시지인데요. 쉽게 말하면 폰에서 이제 모뎀, 그러니까 데몬으로 그 아웃고잉 콜, 그러니까 밖으로 아웃바운드 콜을 던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폰 앱에서 다이얼을 이제 돌리면 이제 릴에서 다이얼을 받아서 요청을 하죠. 뭐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싱크와 에크 개념으로 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리퀘스트를 보내면 이제 베이스밴드에 그 퀄컴 칩에서 기지국으로 신호를 보내고 기지국에서 받는 스타 다이얼로 다이얼을 끝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스레드를 돌리면서 온 리퀘스트를 돌리고 그래가지고 다이얼이 완료가 되는 과정인 거거든요. 조금 어려우시죠? 네. 이게 코드 단으로 가니까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솔리시티드 메시지 플로우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릴.java, 그러니까 그 헤더라든지 네이티브 쪽 말고 프레임워크에 이제 릴.java의 핸들러에서 직접적으로 샌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그 통신을 하게 되는데, 뭐 랭스 체크도 하고, 뭐 라이트도 하고 있고, 뭐 IME 값을 읽어가지고 이제 리시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실 리시버 개념도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표정들을 보니까 다들 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제 핸들러라는 걸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받고 거기서 이제 다양한 또 함수 API를 통해서 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샌드를 보내서 콜을 준비하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unsolicited 메시지인데 요거 역시 아까 아웃바운드 콜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인커밍 콜이 이제 들어올 때인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베이스밴드에서 던지죠. 그러니까 기지국이라고 정말 이제 여기 거리나 저희의 모든 위치 정보를 사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폰을 어디서 콜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 사실 요즘 위치 정보가 굉장히 또 개인정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통신사의 기지국에서는 그런 정보들을 다 이제 사실 수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인정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흔히 하는 뭐 본인 확인을 할 때 뭐 CI 값, DI 값을 남기듯이 64바이트의 어떤 그런 해시 함수의 그런 어떤 키 값을 남기듯이 기지국에서도 IMEI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핸드폰 고유의 값만 남기고 거기에 대한 매핑만, 위도 경도만 하고 정말 이제 사실 범죄가 있을 때 없을 때 요때만 이제 요 정보를 제공하느냐가 조금 이제 아직도 좀 큰 이슈이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베이스밴드 이제 기지국에서 칩셋으로 신호를 인커밍 콜을 주면 그거를 이제 받죠. 저한테 온 저한테 온 콜이라는 걸 받아서 리슨 스레드가 돌고 커넥트를 하면은 그게 이제 unsolicited response가 이제 안드로이드에 전달이 돼가지고 폰 앱에서 콜을 이제 딱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아까 말씀드린 릴 데몬과 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제가 코드 리뷰로 하면 더 도움이 되실까 했는데 만약 이제 아직 경험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좀 어려우실 수가 있겠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잠깐 이 코드 리뷰를 좀 해드리면, 네, unsolicited 메시지 플로우인데요. 마찬가지로 핸들러, 네, 핸들러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 메시지를 리시버 스레드를 통해서 받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소켓 통신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네, 여기서죠. 네. 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커밍 콜을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좀 글씨가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어려우실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것도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핸들러를 이제 안드로이드 핸들러를 통해 가지고, 네, 그 릴 데모에서 올라오는 그 콜 정보를 받아서 안드로이드 폰 앱에 던져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강의 교환은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추후에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폰 앱의 생성인데요. 이제 부팅 과정인데, 네, 사실 시스템 코어에서 init rc라는 이제 파일을 통해서 이제 부트 과정에서 부트 이제 안드로이드를 부팅하게 되고, 거기서 릴 데몬이 실행하게 됩니다. 릴 데몬이 실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텔레폰이 레지스터 서비스가 등록이 되고, 그때 이제 폰 앱이 실행이 됩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다 코드 단의 리뷰이긴 한데요. 요거 또 지금 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네, 뒤에서 간단히 개요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추후에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폰 앱이 생성될 때입니다. 사실 안드로이드 액티비티는 혹시 아시나요? 매니페스트라든지 다 아시죠? 그런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매니페스트라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정의를 하는, 네, 파일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정의를 하는 파일이고요. 그다음에 액티비티는 화면이죠. 쉽게 말하면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니페스트에 정의된 화면들을 통해서 이 앱을 딱 구동시키면 이제 액티비티에서 이제 다른 액티비티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플로우가 있겠죠. 플로우가 있고,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프레임워크라는 걸 사용하면 굳이 액티비티를 만들지 않아도 XML에 뷰라는 이제 뷰 클래스만 만들어서, 네, 동작을 더 쉽게도 할 수 있어요. 네, 일종의 기법이긴 한데요. 사실 요거는 이제 폰 앱 생성 과정이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레디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런을 했을 때 요거는 이제 로그죠. S로그. 라디오 로그도 다 찍을 수 있고, 모든 로그를 사실 다 찍을 수 있습니다. 확인도 하실 수 있고요. 다시 라디오 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를 넣고 폰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부분 빌딩이나 이제 빌딩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배포 릴리즈 바이너리가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든지 사용해야 되는 다양한 앱들을 이용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의 프레임워크 단까지는, 프레임워크도 조금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로그 확인 다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해드리면은 이제 다 널 체크를 하게 되죠. 스테이터스 바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이게 안으로 내릴 때, 내려오는 그 상단에 바 있죠. 그 바, 뭐 배터리, 커넥티비티 이제 상호 그 연관성을 체크하는, 호환성이죠. 쉽게 말하면 호환성을 체크하는 커넥티비티와 더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 어디 껴 있는지, 뭐 USB, UI 모드라고 하면 유저 모드, 개발자 모드는 지금 바꾸실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설정에서 그 사용자 화면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그 개발 디버깅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레커그나이징 있고요. 와치독까지 스타트를 하고, 사실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제 디벨로퍼먼트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부분인데,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은 건 다 죽여라. 서드파티 앱 코드 다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하고, 가급적이면 사실은 사실 폰 앱이 가장 사실 우선순위잖아요. 가장 우선순위라서 다양한 이제 위젯, 뭐 월페퍼 같은 경우는 그 바탕 화면이죠. 그리고 IMM 같은 경우는 그 키보드예요. 키보드 로케이션, 뭐 화면 가로 세로, 그다음에 스타슬러, 이거는 이제 이쪽 배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료라고 할 수 있는.
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뒤에 마지막 퍼시스트 한번 말씀드린 다음에 퍼시스턴스가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리는 게 이제 폰 앱에서 매니페스트 아까 말씀드린 매니페스트에서 이제 액티비티들을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폰 앱에도 정의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뜻인 요 속성이 뭐냐면 아무리 메모리가 이제 뭐 사실 뭐 안드로이드 자체가 이제 요즘에는 그럴 일 없겠지만 이제 메모리 뭐 부하라든지 뭐 또 다른 어떤 서드파티 앱의 어떤 침범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환경에서도 이 앱은 무조건적으로 살아있어야 된다를 보장하는 속성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드롭 파일, 스트링 이거는 말 그대로 문구고 요거는 그냥 뭐 아이콘. 그래서 시스템 레디에서 폰 앱이 생성된 과정을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뭐 한 가지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릴이라는 구조가 있고 릴 안에서는 소켓 통신을 하고 있고 그 소켓 통신하는 과정에서는 퀄컴 이제 벤더사의 어떤 칩셋과 안드로이드의 직접적인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통신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을 하고 통신을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시고 추후에 이제 코드 리뷰 같은 경우는 게시되는 그 강의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인데 간단히 뭐 말씀을 드리면 폰 앱에 통해서 뭐 콜 매니저를 생성하고 폰 서비스 등록하고 SIP 서비스 등록하고 리시버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기반의 다양한 이제 사실 서비스들이나 이제 그 구조거든요. 뭐 인텐트,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쉬운 개념이라서 사실 원래는 그 강의 주제로 이제 준비를 하다가 그거는 이제 너무 개략적이고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쉽게 인터넷 구글에서 이제 검색만 하셔도 쉽게 강의를 접하실 수가 있고 안드로이드를 학습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만 시간을 투자하셔도 어플리케이션 뭐 1시간 만에 만들기 뭐 이런 강좌도 요즘에는 다양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게 어느 정도냐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이제 환경 설정, 패스하고 이제 설정하고 다양한 이제 개발 툴킷을 세팅하고 개발하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많이 또 올리고 이제 이미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다른 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폰 앱 기반으로 제가 했던 이제 프로젝트 기반의 뭐 텔레포니 구조라든지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요. 여기서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 나누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제조사에 있음으로써 한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아니면 팀을 빌딩을 해서 새롭게 마치 스타트업처럼 개발 한번 해보고 아니면 누군가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프로젝트들 간략하게 한 3개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위치 안내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사실 이제 AR이라고 아시죠? 증강현실. 그러니까 뭐 현실과 가상을 혼합해 놓은 그런 환경이고 요즘에는 이제 그 초등학교 코딩 교육에 이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개발된 산출물을 가지고 확인하고 뭔가 단서를 찾고 또 다른 마치 요즘 방탈출 같은 뭐 그런 식의 어떤 놀이 문화를 좀 접목시켜 가지고 되게 재밌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R이라고 당시 사실 위치 안내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말하면은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제 지도 어플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저희가 이제 건물들이 너무 많이 있을 때 어떤 건물이 뭔지를 모르고 저희 핸드폰으로 그 건물을 비췄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끔 그리고 그 건물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거리를 안내하게끔 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들겠다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명이서 같이 좀 얘기를 하다가 진행을 하게 됐고 중요한 건 당시에 이제 지금은 개념이 확실해졌고 이미 구글에서 다양하게 이제 구글 지도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POI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네, 그저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해가지고 특수 지점에 요즘 특히 맛집 같은 경우 이제 블로그랑 앱이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다양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신뢰성을 좀 무너뜨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그런 어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좀 실감을 했고 필요성을 또 다시 한번 또 확신을 했고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위치 정보 활용 같은 경우는 이제 GPS로부터 이제 위도, 경도, 고도 정보를 다 받고 있죠. 이때 필요한 센서가 사실은 GPS 센서, 그리고 위치, 지작이나 자이로. 사실 가속도 센서가 이제 좀 진보한 게 이제 요즘에 자이로 센서가 다 가속도 센서를 사실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나침반 기능의 뭐 지자기 센서라든지, 네, 이제 뭐 가속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뭐 자이로 센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커널이에요. 저희가 딱히 개발자지만 건드릴 건 없지만 알아야겠죠. 이게 안드로이드 폰에서 제공이 되는 건지 알아야 처음에 기획을 하고 개발을 착수할 수 있을 거잖아요. 어디까지 구현이라는 게 아니라 제공을 하고 그 라이브러리에서는 어디까지 저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그런 다양한 API를 또 어디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구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이제 이미 네, 뭐 요즘에는 뭐 다 뭐 탑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지자기 센서 아까 말씀드린 나침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 가속도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울기 값이라든지 XY, Z표를 통해서 이제 그 실질적인 정말의 어떤 뭐 과거 뭐 그 안드로이드도 사실은 이제 와이파이와의 어떤 통신 기술이랑 접목을 시킬 때 어디까지 이제 이해됐었냐면 제 안드로이드 폰과 가장 가까이 있는 AP들 있잖아요. 액세스 포인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무선 랜을 이제 탑재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이제 위치 정보를 받아가지고 트라이앵글식으로 이제 세 개를 받아서 그 중간 좌표를 찍으면 내 위치다. 사실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얘기도 됐었고 개발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지금 거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관련된 센서를 이용한 정보값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지고 오면 되고요. 마커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그거 아시죠? 이게 뭐 교구 같은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코딩 교구에도 교구가 있는데 교구를 비춰야 새로운 어떤 화면, 그러니까 가상이 나오는 거죠. 포 뭐뭐고 아시죠? 포 뭐뭐고. 그 포켓몬고 자꾸 실제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떤 연관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공기관에 있기 때문에 좀 특정 사설 업체라든지 뭐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자꾸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 편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켓몬고 같은 경우는 사실 마커리스죠. 해당 지역만 가면 이제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잡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던져가지고. 근데 마커 사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뭔가 이제 그 위치나 어떤 이제 그 패턴이라든지 뭐 사진 등을 통해서 그 부분만 딱 보여야 그 가상 그 환경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좀 비슷한 개념으로는 QR 코드 하면 비춰야 이게 뜨잖아요. 비슷한 그런 용도가 이제 사실은 마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커를 사용할 건지 대상이 될 공간에 마커 설치가 필요한지 그게 아니라면 이제 마커리스로 아예 그 위치 정보만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가상 환경을 만들 것인지 이제 세팅을 해야겠죠. 네. 저희는 사실 일반적으로 두 개를 좀 접목을 시켰습니다. 해당 위치 정보나 뭐 정해져 있는 건물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건물을 비추면 그 건물 자체를 마커로 만들어 가지고 물론 그 정보 자체는 정보 자체는 로케이션 매니저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건물이기 때문에 위도와 경도의 정보를 받아오는 이제 API를 사용해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정보들이 이미 있으니까 그 정보들을 XML 파일들에 다 넣어놨고 그 정보들을 다시 파싱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 건물이 있는 것도 알고 그 건물의 위도 경도값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좀 다 활용을 한 건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지리원에서 3년인가 5년에 한 번씩 그 API 그 지도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다 싶은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저희 아시다시피 내비게이션 앱이 굉장히 진화하기 시작했죠. 그 내비게이션이 또 아까 말씀드린 POI까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포인트에 뭐가 있는지 이제는 그 찍어내는 그 위 경도의 좌표만으로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더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제보를 받거나 뭐 다양하게 이제 사실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가공하고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앱에 다 녹여서 이제 이용자들한테 노출을 시키고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특정 스트링들을 사용해가지고 뭐 name,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컨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그 리소스들을 다 받아서 파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해놨던 용어들이라서 조금, 네. 어쨌든 이제 특정 위도랑 경도의 어떤 좌표를 XML에 정보를 수집하고 파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위치 제공자 관리를 해야겠죠. 네. 로케이션 매니저 통해서 다시 그 장비에서 사용 가능한 위치 제공자의 목록을 구하고 용도에 가장 적합한 제공자를 쓰는 거죠. 찾아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썼던 게 get 시스템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컨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로케이션 서비스를 받아서 이게 이제 오브젝트 타입 통해 가지고 이제 장점은 이제 리턴 위치의 관리자 객체를 구할 수 있었고요. 또 일반적으로 위치 정보는 이제 위도, 경도, 좌표로 나타나지만 고도, 방향, 속도까지 현재 제가 가고 있는, 물론 센서의 도움이 있었기도 했지만 이제 사실 시스템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정보가 추가로 제공 이제 받은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고도 정보의 선택 여부나 방향 정보, 속도 정보 같은 경우도 이제 다 다양하게 저희가 셋을 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또 이제 겟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치 제공자 관리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뒤에 한번 한 페이지에 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센서 이제 하드웨어 관리에서는 그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센서들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지자기 센서라든지 가속도 센서. 네. 사실 이제 지금은 안드로이드 장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뭐 iOS가 아니라 이제 사실 아이폰이라든지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사실 GPU라고 내장된 그 그래픽 프로세서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UI가 부드럽고 또 별도의 센서들도 다양하게 탑재가 되어 있었어요. 동일하게.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당시에 제가 이제 뭐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센서 타입을 알았고 그 하드웨어 센서의 종류에 해당하는 그 센서 객체들을 저희가 이제 다시 정보를 취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그 센서 객체들은 상수 형태로 있었고요. 잘 안 보이긴 한데 이제 밑에 보시면 이 가속계, 상수 형태로 이제 저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속계가 있고, 요거는 이제 위치계, 오리엔테이션에서 위치계, 상수 형태로 가속 센서라든지 그 자이로 센서의 어떤 그 값을 저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죠. 번호가 좀 5번인데 애니메이션인데,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말 그대로 가상의 어떤 그 화면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 얘기했던 이제 위치 정보를 통한 어떤 제공자 관리까지 했고 센서를 통해서 이제 정보까지 이제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보다, 그 위치다, 이 마커다 하면 실제 저희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 가상의 뭔가를 이제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트윈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트윈드 애니메이션은 뷰,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뷰라는 데 적용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하는 위치라든지 크기, 회전, 투명, 뭐 다양한 설정을 변화하고 정의하는데 사용됩니다. 사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스타트 애니메이션 메서드 소출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적용시킨 다음에 구현을 하면
됩니다. 네. 인터폴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에게 그라데이션이나 뭐 특정 속성, 그러니까 점점 흐려진다든지 뭐 없어진다든지 뭐 다양한 뭐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네,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할 수 있는 네, 기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네, 요게 이제 정보를 취합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상 이제 현실의 어떤 카메라에서 가상의 네, 화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요거는 이제 현재 네, 제가 뭐 미흡하게나마 개발에 실제 참여했고 현재도 네, 굉장히 활성화라고 할까요? 잘 운영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네,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거는 당시 어떤 개념이었냐면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하는데 그 가계부를 만드는데 저희가 항상 이제 빅데이터 하는데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로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거며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어떤 걸 만들어 볼까? 막연하잖아요. 사실 뭐 어플리케이션을 취합할 수 있는 정보도 한계가 있고 말 그대로 램프라고 뭐 흔히 아시겠지만 램프라고 뭐 리눅스, 아파치, 마이에스큐엘, 파이썬 하는 쉽게 말하면 서버 사이드에서 어플리케이션 웹까지 동작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 앱에서 사용자가 설치를 했을 때 그 정보를 가져올 것이냐 이 자체가 또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 정말 다양한 고민들 많이 하고 보안성이라든지 법에 저촉되는 사항 뭐 고민을 하다가 가계부를 만드는데 그때 두 가지 정도 이제 컨셉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흡연을 하는데 흡연하는데 제가 얼마나 피고 그게 얼마나 돈을 쓰는지를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흡연자들도. 그래서 야 공공성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보자. 그래서 내가 담배를 사거나 필 때마다 간단한 터치로 그 정보를 취합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나한테 내가 일주일에 몇 개비 정도의 이제 담배를 태우며 얼마를 쓰며 이게 누적돼 가지고 몇 년 해가지고 경각심을 일으켜서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게 하나 있었고 그건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사실 여기에 소개를 못 시켜드렸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사실 저희 요즘 스마트 뭐 특히 신용카드 보안 위험해지면서 요즘 특정 뭐 300원 많게는 뭐 500원 지불을 하면 지금 300원을 평준화했나요? 어쨌든 그 문자 정보를 받고 있잖아요. 체크카드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카드를 쓰든 지금 웬만하면 다 받고 있을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다양한 서비스를 유료화로 이제 시작이 됐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보를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문자 정보를 한번 파싱해보자. 대신 개인 프라이버시에 위배될 수 있으니 카드만 나중에 사실 그래서 이용자분들한테 많은 좀 요청을 받은 게 왜 계좌이체는 못 받냐. 당시는 어쨌든 문자만 이제 컨셉이었고 문자 정보를 파싱을 해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정교화시키고 사용자 빅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뭐뭐 카드 어디서 뭘 썼네 하면 그 카테고리 또한 만들어서 내가 뭐 여행했었는지 아니면 쇼핑했었는지 아니면 식비했었는지 뭐 다양한 카테고리를 만들어 썼고요. 당시에도 크게는 카테고리가 있었고 그 정보들이 대신 되게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던 게 시중에 있는 모든 카드 정보가 다 필요했거든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미 요즘엔 하고 있죠. 이미 요즘에는 여기 자꾸 이게 제가 사실 공공기관에만 없으면 쉽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나중에 편집될 거를 아니면 삐 처리로 이렇게 될 거라 기대하면서 토스라든지 뭐 사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자체 구축을 많이 한 케이스인데 토스라든지 뭐 뱅크슬라도 다양한 금융 API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는 그렇게 좀 폐쇄적이었던 금융 정보들을 받고 이체도 조금 편해졌고요. 물론 그 보안성 자체는 이제 좀 위험성이 생긴 거죠. 핸드폰 자체에 대해서 더 이제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서 과거는 뭐 공인인증서라든지
이제 그 인증에서 많은 보완을 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기기 기반으로 좀 바뀌고 있어서 그저께도 엄청 이제 크게 이슈가 됐던 게 막 지문 인식 뚫렸다 실리콘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다 지문으로 원터치 방식으로 스텝 줄이려고 과거 이것도 패턴도 싫어서 원터치 로그인하고 뭐 메신저를 보내든 뭐 예,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든 다 원터치 기반으로 이것도 이제 지문을 제공하는지를 알아야 개발할 수 있겠죠. 예, 당연히. 어쨌든 이제 이것도 굉장히 보안성이 좀 이슈가 됐는데 다행히도 이 당시에는 이제 어쨌든 뭐 크게 뭐 제재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모든 신용카드 정보를 파싱을 해서 그 정보 이제 문자 정보가 오는 것들을 다양하게 사용자들이 쉽게 어디서 사용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화면이라든지 코드가 다 있는데 현재 이제 상용화되고 실제 잘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라서 그냥 이 페이지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줄였거든요. 혹시나 나중에 코드가 좀 궁금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좀 구현을 했거나 하시면은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이 뭐가 이제 더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썼던 이제 그 코드 리뷰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 마찬가지로 강의 교환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걸로 스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인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 그 상태값을 체크해가지고 구현을 해놓은 사항인데 이거는 나중에 강의 교환을 통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개발했던 부분, 그러니까 강의 교환으로 준비한 부분들 마지막인데 아까 앞서 설명한 이제 위치 안내 어플리케이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증강현실을 이용했었는데 이 퀄컴 QCI라고 여기 좀 연역을 보면 되게 좀 약간 복잡합니다. 사실 아까 말했던 퀄컴이라는 통신 칩셋을 만드는 이제 회사죠. 근데 안드로이드 디펜던시가 굉장히 강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도 다양하게 퀄컴을 통해서 뭐 SDK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라든지 NDK라든지 네이티브 키라든지 다양한 이제 키트를 활용해서 개발할 수가 있는데 퀄컴 QCAI라고 당시에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개발 환경만 구축해 놓으면 마커까지 제공하고 마커까지 제공하는 그 일종의 기본 개발 환경이기도 하지만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비포리아 그 사업부 퀄컴 사업부에서 운영을 하던 솔루션이었고 사업부에서 운영하던 어떤 관리하던 그 개발 환경이었는데 여기 이제 PTC 어떤 큰 기업에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제 크레오라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이제 기호라고 한다면 유니티라는 이제 환경에서 비포리아 SDK를 이용해 가지고 기본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을 되게 손쉽게 정말 말 그대로 이거 환경만 구축해 놓으면은 증강현실을 이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밑에 출처를 달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자세하고 재미있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당시에는 조금 이제 제가 QCAR로 이제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그 반려견들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이슈가 됐었고, 뭐 가정도 줄어드는 환경에서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가상 반려견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제가 착수를 해가지고 개발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코드를 별로 이렇게 구현한 건 없어요.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환경만 유니티 환경에서 툴킷 이용하고 NDK만 설정해 놓고 지금이야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당시 이클립스에서도 쉽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AR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이제 구현을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바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안드로이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구현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디자인 패턴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계시지만 이게 이제 팁이라면 팁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니페스트라는 어떤 구조를 정의하는 파일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 구동을 하는데 요 안드로이드 디컴파일 방법을 지금 사실 뭐 제가 검색해봐도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되게 쉬운데 그래가지고 자르 파일 이용해가지고 커맨드에서 이 자르를 통해서 이제 APK APK라고 이제 요거의 설치 전 아까 말씀드린 달빙 머신 전에 이제 사실은 가상 머신 전에 설치되기 전에 일종의 그 설치 전에 어떤 파일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파일 형식이고 여기서 이제 그 자를 통해서 커맨드로 입력을 하면은 이 변경된 파일을 바로 자바 디컴파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매니페스트 같은 경우는 쉽게 구조 파악이 돼요. 액티비티까지 파일 이제 코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배포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프레임워크 개발자라면 이 부분을 이용해서 매니페스트에서 어떤 부분들을 정의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금 이제 구동을 하고 동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활용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요거 역시도 이제 자바 디컴파일 프리 FR로 가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그 유용한 사이트 URL 설명 간단히 이제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가 안드로이드 개발자라면 접속을 할 수밖에 없는 디벨롭 사이트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게 뭐 2013, 4년도만 해도 거의 500만 건이 넘는 답변이 있었으니 지금은 뭐 더 엄청난 데이터가 지금 쌓여 있을 거고 웬만한 궁금한 점은 다만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뭐 명사 특강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를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이제 OMAP 안드로이드 사이트 이제 구조인데 이거는 릴 구조 연관해서 조금 뭐 더 추가적으로 관심이 있으실 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다양한 퀄컴 그 안드로이드 포팅 가이드들이 여기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배포가 되게끔 다양하게 이제 그 게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또 이제 이런저런 어떤 스펙이라든지 제조사에서 조금 변경된 다양한 어떤 커널, 또 센서, 다양한 부분 더 많이 또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점은 다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라면 사실 개발 언어 자체가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어를 항상 놓지 않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질문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제 경험에 대해서 좀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도 한 5년 반 정도의 경력이 있고 실제적으로 관리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렇게 강의해 주신 이제 명사분들처럼 제가 이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관리 포인트에서 다양한 부분들을 보지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되고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빨리끔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마 필드에서 지금 또 계신다고 한다면 더더욱 이제 실감을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크게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유용한 사이트도 별건 아니지만 그 사이트들을 확인만 하지 마시고 메모하고 내 걸로 만드세요.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이 저도 운영을 했고 지금은 좀 부끄러워서 좀 많이 감춰놓긴 했지만 블로그를 운영했어요. 개인 블로그.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게 이제 출처만 명확하게 해놓고 저작권이라든지 라이센스에 걸리지 않게 하시되 그 부분들을 검색하고 거기서 구현하면 끝나거든요. 거기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마치 제 일기장 마냥 정리하고 블로그 해놓으면 또 이게 누가 보기 때문에 막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좀 가공되게끔 그리고 마치 내가 이제 고민한 부분들도 같이 접목시켜서 기재를 해놓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 블로그를 좀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발자라도 사실 안드로이드 모바일으로 넘어오면서 모바일 프로그램의 가장 큰 핵심은 물론 이제 정보의 생산까지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말 그대로 혼자
아까 램프 구조처럼 뭐 이제 서버 사이드 개발자가 지금 뭐 웹 개발자 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조금만 공부하면 안드로이드 내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먼DB라든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다양하게 활용해서 혼자 어플리케이션을 뚝딱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좀 뭐 주변에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제 조금 이게 뭐랄까요, 좀 편협하게 이렇게 조금 작은 시선으로 좀 미시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다양한 개발자들 만나보시고 다양한 환경 접해보시고 네. 또 실제적으로 시간이 되신다면 또 구현도 해보시고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더욱 그 개발자로서의 어떤 입지라든지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거든요. 저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스타트업을 그 생태계를 보고 실제 개발을 해보면서 개발자가 사실은 하지 않아야 될 다양한 뭐 기획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다 같이 참여를 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인문학이라고 하죠. 시대를 읽어보려고 하는 막 그런 패러다임도 좀 읽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에 대해서도 더 이런 산출물들, 이런 개발물들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도움을 줄 거고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또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블로그 한번 운영해 보시고 그게 좀 어려우시다면 개인적으로 파일 관리, 뭐 폴더 관리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다양하게 만나고 지금 내가 이것만 한다고 해서 파이썬만 다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램프 구조면 정말 파이썬으로 잘 개발하고 싶으면은 서버 사이드의 어떤 개발까지도 아셔야 지금 현재 가상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통캣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분산화를 또 어떻게 할 거며 통캣에서 물고 있는 다양한 세션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거며 거기서 내가 개발하고 있는 그 웹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서버 분산에 대해서 뭐 제공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볼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상용화되는 다양한 뭐 클라우드 환경들에 대해서도 제가 개발하는 부분이랑 분명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항상 염두하시고 열심히 또 개발하시면은 또 나중에 관리자 되시고 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제 사업 창업도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실 거고 말 그대로 개발 환경이라는 진입 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부지런해지시고 조금만 더 크게 보시면 정말 다양한데 이렇게 주요 인력으로 핵심 인력으로 거듭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죠. 그 매니페스트 있잖아요. 네. 매니페스트 보면 이게 매니페스트가 그 뭐냐 뭐 물건 사는 걸로 비유하자면 이게 그 명세서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거기서 보면은 뭐 제가 뭐 저희 회사 예를 들면은 저희 회사가 오큘러스고나 이런 걸로 그 유니티를 통해서 뭐 컨텐츠 만들었는데. 네. 제가 그 오큘러스 스토어 같은 데 등록을 하려다가 이게 자꾸 보안 문제 때문에 자꾸 막히는 경우가 그럴 수 있죠. 그 경우에서 보면 뭐 에픽 그 매니페스트에서 고쳐라는데 매니페스트 자체에서 고칠 수가 없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한번. 그러니까 과거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안드로이드 6.0 마시멜로 버전 전에서 똑같은 비슷한 사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앱에서 앱 접근 권한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당시에 그 퍼미션 정보를 이용해서 뭐 특허도 한번 내봤는데요. 뭐 회사에서 냈기 때문에 뭐 제 이름으로 내긴 했지만 회사에 이제 근데 어쨌든 뭐였냐면 법은 정해졌는데 법은 개정이 됐고 법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전 환경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제공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왜냐면 제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앱 접근 권한 설명, 이렇게 플레이스토어에서 그런 걸 설명해가지고 이건 안드로이드 6.0 미만의 버전이라 구현이 불가하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가능한 버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에 저촉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 사업도 현재 제 소속해 있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법을 이제 준수하고 있는지 앱에 대한 접근 권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용자한테 알려주고 있는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보안 위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정확히 저도 기억 지금 막상 말로 하니까. 네, 그쵸. 네. 개발자는 코드로 이해해야 되는데. 코드를 보면 바로 이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VPA 1.1인가 2.2인가 2. 그거까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약간 제가 유니티로 설명하면 제가 업그레이드 했을 때 2018 3.3 버전으로 개발했는데. 네네. 거기서 앱 등록을 하니까 거기서 뭐 보안 코드가 이게 1점 몇이 아니고 2점 몇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니 그 버전은 얘가 더 높은데 보통 버전 높은 거면은 호환성. 그죠. 호환성 사실 안드로이드 따지면 이제 커넥티비티인데 그 부분은 추후에 혹시나 뭐 그게 회사에서 뭐 얘기를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하는 게 네. 그리고 좀 도움이 된다면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두 번째. 네, 두 번째 말씀해 주십시오. 매니페스트에서 뭐 트루퍼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네, 트루퍼스 나와 있는 다양한 속성들이 있죠. 그런 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 아니면 유니티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지. 유니티에서는 그냥 APK 파일 만들 때는 그냥 맞아요. 네. 그냥 유니티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제가 네, 저희가 딱히 건드릴 수가 없긴 해요. 네, SDK하고 NDK만 잘 맞춰주면 돼요. 그죠. 그 부분에서는 좀 헷갈려가지고. 저도 사실 그 유니티 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퀄컴 AR 할 때만 사실은 좀 독학식으로 같이 좀 뭐 COP 내부 COP식으로 이제 좀 진행을 했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도 제 기억으로도 그리고 당시 환경으로도 그게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수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반대로 이 소명이라든지 증빙 역시도 저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글링해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강의를 준비한 부분도 구글링에도 굉장히 잘 안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지금도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 이상으로도 아까도 이제 제가 좀 중간에 좀 죄송했던 게 너무 좀 특화되게 준비를 했구나. 사실 좀 접하지 못한 것들을 준비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너무 특화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조금 아직은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다 했는데 나중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시고 질문해주신 부분도 이게 정확히 명확하게 이제 그 프레임워크 단에서 매니페스트라든지 XML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사실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이게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도 DB가 있어요. 근데 커먼 DB가 있고 시큐어 DB 같은 경우는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절대 접근할 수가 없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 제조사에서는 고칠 수도 있고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매니페스트라든지 그 안에 있는 그 프레임워크 단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저희 입맛대로, 저희 스펙대로, 저희 요구사항대로 다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퀄컴 포팅이랑도 연계가 좀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들도 다 이제 사실은 이거는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내가 못하는 것들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벤더 회사나 뭐 공급 업체에서 해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 파악을 좀 명확하게 해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 뭐 질문 없으시면 그래서 강의를 마치는. 예. 요즘에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직까지 그것들에 대한 정답이라고 해야 될지 해답이라고 해야 될지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지 요즘 안드로이드 쪽도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느낌보다는 그냥 레이트라던가 이런 걸 주로 활용해서들 많이 만들고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도 만든 건지 약간 좀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그건 저도 사실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라 딱히 이게 그건 같이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방향성을 좀 저희가 정하고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늦은 시간 참석해 주신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 수고해 주신 양승조 원장님한테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